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플립드 러닝 혹은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플립드 러닝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의 동영상은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립드 러닝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 미국 콜로라도주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 두 명의 화학고사인 존 버그만과 애럼 샌즈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학교 행사로 특히 이제 여기 이 학교가 좀 약간 시골 학교인지라 어떤 다른 학교와 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이렇게 행사를 가다 보면은 오후에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그만과 에론 샘즈가 고민하다가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집에서 보고 실제 교실에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모둠 활동이나 어떤 개별 학습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플립 러닝이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플립 러닝 네트워크를 갖다가 설립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립드 러닝이 이 국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4년 3월 20일 KBS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 미래 교실을 찾아서 제1편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 이게 방송되면서 플립드 러닝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부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2013년 2학기 동안 플립 러닝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립드 러닝은 전통적인 수업을 어떤 뒤집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집에서 보통 이제 뭐 숙제를 한다든지 어떤 심화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플립드 러닝에서는 그렇지 않고 강의는 집에서 강의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보는 거고 실제 학교나 교실 안에서는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강의 동영상에 기반해서 학생 중심을 수업이나 뭐 협력학습이나 어떤 심화학습이나 그리고 어떤 개별 학생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어떤 심화된 학습을 어떤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을 뒤집는다. 거꾸로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KBS 파노라마 거꾸로 교실은 이 저작권법 문제가 있어서 탑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반드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보시면은 플리트 러닝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아마 플립드 러닝의 개념을 조금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립드 러닝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교실이란 발상은 지극히 단순하다. 강의식 수업은 동영상으로 마친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교재가 있다면 이 역시 교실에 오기 전에 끝낸다. 자, 이렇게 시간을 맞바꿈으로써 교사는 수업 시간을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해야 하는 활동에 쓰거나 어떤 교사의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할애할 수 있다. 강의주 수업은 교실 밖으로 빼내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수업 시간은 보다 전략적으로 모둠 활동이나 개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뭐 구조가 단순합니다. 어떤 집이라든지 바깥에서 강의 영상을 갖다 이렇게 시청하고 학교에서는 강의보다는 학생들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의 어떤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둠 활동과 아니면 개별 학습 활동을 지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마무리 시간에 이렇게 요약 강의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플립드 러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테크놀로지와 매체,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 뭐 LMS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선수 지식 형태로 제공합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그룹 기반의 학습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로 강조됩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됩니다. 플립드 러닝은 온라인 강의 동영상과 동일하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완전 학습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플립드 러닝을 처음 운영하시는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작이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플립드 러닝이 곧 온라인 강의 동영상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드 러닝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고 테크놀로지를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에 이렇게 적용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용인 것입니다. 플립드 러닝의 수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떤 수업 전 비포 클래스에서는 강의 동영상을 갖다가 학생들이 시청해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개별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진단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인클래스 단계에서는 어떤 지식을 생산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어떤 심화 학습 활동을 갖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은 어떤 협력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의 요약 강의를 갖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 평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 애프터 클래스에서는 어떤 심화 보충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찰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총괄 평가를 실시하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만 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만 칸이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 보스턴에서 원래 헤지 펀드 분석가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수학, 전기공학, 어떤 컴퓨터과학 세계 학위를 받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살만 칸이 이렇게 2008년도에 칸 아카데미를 이렇게 창립했는데 이 창립하는 어떤 계기가 아주 우연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촉발된 겁니다. 이 살만 칸이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수학을 너무나 못하고 해서 맨날마다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학 시험 못 쳐가지고 맨날 고민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은 이 조카의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분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 얘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서 내가 한번 줘야 겠다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카에게 유튜브 영상을 갖다 올려가지고 조카가 이렇게 보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조카가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수학을 너무나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해서 이렇게 수학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소문이 난 겁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2008년도에 칸 아카데미를 어떤 창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살만 칸이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은 현명하고 섬세하게 이런 차가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교실을 따뜻하게 인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컴퓨터 기반 교육이 교사들을 대체하거나 교수법의 수준을 낮추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듣건 연습 문제를 풀건 개념을 처음 접하고 나면은 교사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고전하는 개개인들의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암기식 강의를 멀리하고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더 나은 임무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내 신념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교육에서 기술은 어떤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수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현명하고 섬세하게 잘 사용하면 어떤 컴퓨터 기반의 수업은 사실 교사들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교실이 수동적으로 앉아 있기보다 서로 돕는 작업장이 되도록 해 준다고 봅니다.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드 러닝은 어떤 구성주의 학습을 활성화시킨다. 자, 학습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의 기초에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의 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자가 어떤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이르는 고차원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자,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 및 어떤 교류 기회의 증가가 됩니다. 자기 주도력이 향상된다. 학습자 자신의 학습을 위한 필요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전략을 설정하고 적용해서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메타 인지력,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대해서 어떤 스스로 아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 설계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은 크게 한 3단계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계획 단계, 운영 단계, 평가 단계. 그리고 이거를 약간 더 세분화 시키면은 분석, analysis, 설계, 디자인, 개발, 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 보통 우리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이런 평가의 그 각각의 그 영어 철자를 따서 우리는 AD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분석 단계를 살펴볼까요?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란 것은 바람직한 상태, 기대되는 상태, 원하는 상태, 어떤 바라는 결과 이런 것과 어떤 현재 상태 간의 어떤 격차를 말합니다. 요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교육받은 이후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 기능,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국가교육과정 혹은 NCS 교육과정 이런 교과서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학 교재라든지 그리고 국가고시 혹은 자격증 이런 외국어 시험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취업과 관련해서 기업체나 산업체의 그런 요구 분석 혹은 뭐 as is to be, as is 현재 상태 그리고 to be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그런 미래 상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 단계에서 먼저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 단계는 실제로 이런 플립드 러닝의 어떤 사전 학습용 강의 동영상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강의 동영상을 보고 또 플러스 어떤 수업 자료, 또 워커시트를 개발해 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뭐 태스크, 퀴즈, 이그자미네이션 페이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분석, 설계, 개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에서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의 기본 어떤 척도는 어떤 효과성, 효율성, 어떤 매력성 세 가지를 둘 수 있겠습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 뭐 교육 목표 달성에 도달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플립드 러닝을 어떤 수업을 운영해서 교육 목표 달성에 도달했다면은 어떤 효과적인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어떤 우리가 들인 노력이나 어떤 시간, 어떤 비용에 비해서 어떤 실제로 나타난 결과의 정도를 갖다가 따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처음 이렇게 블립러닝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블립러닝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자재를 사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많은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 때문에 생각보다 강의 수업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블립러닝 수업을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처음엔 힘들지만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은 이 효율성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매력성입니다. 학습자들의 마음과 어떤 관심을 과연 끌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우리가 이런 평가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의 동영상 제작 원칙과 어떤 거버넌스, 어떤 행정 지원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은 어떤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 동영상의 어떤 분량은 한 10분에서 15분 내외가 가장 최적적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분이나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3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개짜리로 이렇게 30분, 1시간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한 잘라서 이렇게 30분, 20분짜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탑재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동영상 수업과 그리고 이런 어떤 교실 활동과 이 반드시 연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버리면 강의 동영상 수업을 또 듣고 막상 학생들이 교실로 갔었는데,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똑같은 식의 어떤 수업을 진행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어떤 교실 수업에서는 좀 더 어떤 심화적인, 그리고 좀 더 어떤 그런 어떤 내용 중심으로, 아니면 좀 더 학생 중심 수업을 이렇게 뭔가 디자인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교실 환경입니다. 일단 교실 환경에서 어떤 유선 인터넷, 어떤 무선 인터넷, 그리고 각종 어떤 그 기기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하면은 어떤 적정 수강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플립드 러닝 수업을, 교실 수업을 갖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기에 약간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적정한 게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0명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개별 지도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 측면에서는 어떤 교수자들의 어떤 자발성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수 목표 달성하기 위해 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런 변화나 어떤 혁신에 어떤 적응에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줘서 선생님들 이런 어떤 변화의 노력들을 좀 자극할 어떤 그런 기제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떤 학습적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습자의 그 학습 양식도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리터러시, 물론 이제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이렇게 중고등학생까지 스마트 리터러시 등에 뛰어난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에는 이 스마트 리터러시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기자들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이 플립드 러닝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 인근에, 아니면 그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어떤 도서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플립드 러닝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동영상 내용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구대학교 화학교육학과 어떤 차정호 교수님이 어떤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차정호 교수님께서는 이 폴리트레인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차정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험상에 의하면은 어떤 강의 동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서론, 본론, 어떤 결론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으시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도입부에는 학생들의 강의 주제 한계를 위해서 어떤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자. 그리고 해당 차시 학습 목표를 한 개에서 세 개로 이렇게 제시해 주자. 그리고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펜, 타블렛 등을 이용해서 판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예제나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한두 문제씩 풀어주면서 또 설명해 주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앞에서 제시된 이런 학습 목표를 이용해서 어떤 강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해 주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주면 얻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교과 과목마다 이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해당되는 교과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강의 동영상 내용을 어떤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 직접 개발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떤 편한 방법은 이런 학교 내에 어떤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어떤 가장 어떤 편한 방법입니다. 어떤 스튜디오에 이런 스튜디오를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어떤 도움과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는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한계점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렇게 교실 안에 이렇게 강의 자동 녹화 시스템이 구축된 어떤 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교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을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PPT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갖다 이렇게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자동 녹화 시스템이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런 강의 자동 녹화 시스템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어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렇게 사용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장 뭐 보편적인 촬영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셀프 촬영입니다. 가장 뭐 손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에다가 그 스마트폰을 끼울 수 있는 스마트폰 폴더를 하나 사세요. 이렇게 폴더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삼각대에다 스마트폰을 끼우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뭐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에 자체 마이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뭐 좋은 음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마이크들을 이렇게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비싼 마이크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핀 마이크, 보야 핀 마이크나 이렇게 앱곡 구진행 마이크 이렇게 싼 거 이렇게 구입하셨다가 좀 본인이 조금 이제 촬영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나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 보셔야 되겠다는 분들 이렇게 좋은 이런 어떤 마이크들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웹캠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노트북에 웹캠이 다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좋은 화질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지텍 이런 웹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내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방송국처럼 잘 나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LED 조명 이런 것들을 갖다 구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켜놓으시고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기자재를 이렇게 사셔 가지고 뭐 촬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 보시라 이렇게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양한 장비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것 말고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는 그런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갖다 까셔가지고 이런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이 현재 반디캠, 옵캠, 곰캠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캠은 이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뭐 쓰기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캠을 이렇게 권장드리고 이 반디캠과 곰캠 같은 경우는 평가판은 이렇게 시간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조금 이제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돈을 내시고 유료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을 뭐 많은 장비 없이 간단하게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워포인트로 강의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 PPT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이크 하나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 메뉴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쇼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누르시고 슬라이드 쇼 녹화를 딱 누르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리고 내보내기 그다음에 비디오 만들기
그다음에 그 품질은 뭐 한 7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720 정도. 왜냐 너무 이렇게 고화질로 써버리면 용량을 많이 차기 때문에 한번 720 해도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0을 선택하시고 비디오 만들기. 이 비디오를 만약에 누르시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에서 많게는 뭐 1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성격 급하시다고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플립드 러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뭐 숙련된 노하우나 전략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상호작 하려는 의지, 그리고 쉬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어떤 재미있게 가르치려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그런 노하우나 전략들이 이렇게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같으면은 대학에 와서 들은 수업 중에서 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뭐 최고의 베스트 선생님 수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이 조금 이렇게 그 뭐 조금 약간 뭐 제작하는 게 좀 부족하시더라도 일단 그보다 이런 전체적인 그 플립 러닝 수업 전체를 놓고 그죠? 이게 이런 수업이 진짜 학생들에게 남는 게 있느냐? 이런 남는 게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꿈과 희망, 뭐 아모르 파티, 운명의, 그리고 세렌디피티, 어떤 우연한 그런 발견들이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수업이라면은 비록 영상이 조금 만드는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 수업은이 다소 미진하다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열정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비춰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선생님들. 여기에서는 어떤 김민정 선생님의 이 논문을 하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의 이런 사전 동영상 예습 활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제 연구해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동기가 없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의 강제성이 싫고, 그다음에 예습 콘텐츠 질이 낮고, 모바일 학습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 일방향 강의 특성이 있고, 어떤 강의의 추격성,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빨간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이렇게 흥미 요소를 이렇게 삽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의를 조금 더 짧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시간에 뭐 알림이 기능을 뭐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퀴즈 등의 강제성을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흥미 요소를 삽입해서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돌발 퀴즈나 과제를 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SNS 채팅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또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떤 읽을 거리나 이렇게 용어집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김민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김진선, 장미소, 박양주 선생님의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토론 중심 수업, 어떤 소그룹 활동 중심 수업, 그런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어떤 프롤립 러닝 운영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어떤 수업에서 수업점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심 수업에서 수업전은 일단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제대로 봤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퀴즈를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소그룹 활동 중심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강의 노트 PDF 파일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영상들이나 이런 강의 노트에서 어떤 핵심 내용을 갖다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질문거리를 작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업 노트를 뭐 작성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리액션 페이퍼를 뭐 작성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한번 보면은 일단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PPT 강의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하여금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전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짧게라도 이렇게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 구상은 어떤 강제적인 어떤 필수적인 그런 어떤 그 과제 형태기보다는 이거는 자율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구상을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 기반은 뭐 1, 2주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학기까지 이렇게 뭐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침해하지 않는 어떤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 러닝과 관련해서 어떤 참고할 만한 유튜브 채널 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플립 러닝 연구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남대학교 그 작업치료학과 이문영 교수의 TV 보배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유튜브 채널은 플립 러닝을 갖다가 강의 동영상 촬영부터 실제 수업 운영하는 그런 팁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이 두 유튜브 채널들 한번 이렇게 틈틈이 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협동학습과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